네, 애국가 부르지 말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금 한일 간의 갈등, 뭐 친일 공방, 이게 이제 우리의 국가죠. 애국가로까지 번진 모양새입니다. 김민지 기자, 오늘 애국가 관련해서 국회에서 무슨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최로 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현재 방금 앵커께서 부르신 그 애국가, 그 멜로디의 애국가를 부르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도 이래요. 안익태 곡조의 애국가 계속 불러야 하나. 이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그 애국가가 지금 불리고 있는 건데요. 친일 등재사전에 이제 뭐 등재된 인물인 만큼 친일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런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닌데 최근 반일 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벌어진 공청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공청회를 주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입니다. 4선 중진 의원이죠. 안민석 의원은 지금 국회 상임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공청회에서 안민석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친일 작곡가 안익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꺼내서 특히 지금 한일 경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전쟁은 전쟁대로 국민들이 앞장서 주시고 또 정치권이 함께 성원해가지고 이 전쟁은 또 이겨야 되는 경제 전쟁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민지 기자가 잠깐 설명을 줬습니다만 그런 뜬금없이 왜 지금 이 한일 공방 속에 애국가가 등장했을까? 바로 이런 것이죠. 애국가는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노래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1935년 안익태 선생이 미국에서 이 애국가를 작곡합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48년에 이제 애국가로 우리가 지정을 하죠. 그리고 1965년 안익태 선생은 문화훈장 대통령장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고요. 그런데 안익태 선생은 2009년도에 친일 활동을 했다. 이런 이유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공청회는 저렇게 친일 활동을 한 이른바 친일파가 작곡한 애국가를 우리의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참에 애국가 다시 만들자. 우리 국가를 다시 만들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통합을 해야 될 여당에서 애국가를 가지고 또 들고 나오는 것은 참 저는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정이 났던 민노당에서 국민의례를 안 했습니다. 민중의례라는 걸 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정도를 불렀는데 그럼 애국가 다시 하자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든가 이런 걸 온 국민이 나라 사랑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됩니까? 사실 애국가는 그 갑오경장 이후에 뭐 10대까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쭉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는 그 스코틀랜드 민요, 네. 올드랭 사인, 오랫동안 사기였던 그거죠. 예, 네, 그 노래로다가 가사를 붙였는데 지금 이 애국가는 윤치호 선생이 작사를 했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슬픔과 기쁨과 환희가 있을 때 벌써 이게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애국가를 불렀으니까 지금 70년 된 노래란 말이죠. 이거를 다시 바꾸자 하는 것은 이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자 하자.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자. 이런 거하고 똑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친일이다 뭐다 하는 논쟁이 뭐 있고 인명사전에 등재가 돼 있으니까 부끄럽다 하지만 지금 뭐 100년 된 학교의 교과도 바꾸고 교목도 잘라내고 이러고 있는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그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로 가야 되는 이런 통합의 시대에 또 다른 분열의 불씨가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민석 원장께서는 오늘 저 공청회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지금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작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니까 예. 곡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올드랭사인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은 보니까 애국가의 가사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애국가의 곡조를 곡조. 문제 삼은 것이고 예. 그 곡조를 문제 삼은 이유는 안익태라는 작곡가 사실은 저도 최근까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뭐 저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작곡가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실은 그런 친일 행각을 했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취지였다고 봐요. 지금 보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전에 설명하는 거를 보니까 이번 기회에 친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불편하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 탄핵 국면에 최순실 씨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던 그랬죠. 그런 어떤 나름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당론과도 상관없이 집요하게 가는 이제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저 문제가 지금 당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도 아니고 당론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당분간 저것이 당론의 입장에서 추진될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적어도 한 의원이 저렇게 친일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해보자 하는 것은 그 자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예.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어떤 언론사의 사주가 친일이었다. 또는 어떤 문화인이 친일이었다. 이러면 사실 좀 찜찜하잖아요. 가령 뭐 지금 이광수 씨가 옛날에는 대단한 문학으로 생각했다가 친일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는 국민들이 좀 그렇게 보는데 그냥 이광수 씨의 소설을 국민 대표 문학으로 해외에 소개하자 이러면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 정도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저거는 그냥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수준대로 우선 차분하게 저런 문제가 있네 하는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보고 예. 뭐 애국가 자체를 없애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친일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하나로서 차분하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유념해 가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공청회가 조금 전에 국회에서 있었고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논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 여당 내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년 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리게끔 예정돼 있는 도쿄 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듣고 오시죠. 아베 정부가 정치적 홍보를 목적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올림픽 참가 선수단의 식탁에 올리겠다는 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참가 대상국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자체가 당사론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검증되면 불참해야 된다. 이 아베 정부가 가장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도쿄올림픽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도 이렇게 우리한테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우리도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민지 기자의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된 뭐랄까요 선수들의 입장이랄까요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올림픽 보이콧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이제 선수들의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방사성 물질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 가운데 하나이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준비하고 있는 이 선수들의 10중 8구는 이 보이콧은 과하다고 볼 것이다. 과하다고 볼 것이다. 방사능 물질 걱정되지만 올림픽에 나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은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저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견해가 좀 어때요? 저는 올림픽은 성공을 기원하는 예를 들어 일본도 있겠지만은 IOC나 이런 것도 민감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IOC 같은 경우에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시키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사실 유치할 때
그 부분을 해명하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사실 우리야 당연히 이제 설득하려고 하겠지만은 설득 못하는 것도 많았고 예. 직전에 있었던 84년 LA 올림픽이나 그 전에 모스크바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각각 한 번씩 보이콧하면서 예. 올림픽 정신이 크게 훼손됐다는 인식을 올림픽 참가 국가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다 88년도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년 전에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물론 일본의 그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애초에 보이콧으로 입장을 정하고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제 생각에 스포츠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그런 국제적인 상황도 있고 예. 둘째는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구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의 선수생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기회로 보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의 선수 커리어가 뭐 영향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저는 저 움직임 만약에 나오려고 한다면 만약 진짜 일본이 식품이나 아니면은 경기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태가 된다면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동참해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 앞서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국제적인 올림픽 사회와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당에서 과도한 메시지를 내는 건 자제해야 된다. 오히려 일본에 촉구해야 될 것은 일본이 어쨌든 개최국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의 야구 경기장이라든지 예. 그쪽의 방사능 수치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공개해라. 이 정도의 주장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먼저 단어가 보이콧이 나가게 되면은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또 올림픽 개최하면서 했던 말들과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당 뭐 모든 의원들이 지금 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일부의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통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민지 기자? 뭐 야당의 비판 이거는 굉장히 좀 수위가 높게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보이콧을 하는 것은 선수들의 뭐 꿈을 짓밟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도쿄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 금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총선용 반일 감정 확산에 목을 메고 한일 관계를 아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반일 선동을 지속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어쨌든 뭐 여당 일부의 어떤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저렇게 맹 비판을 했는데요. 우리 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이 논란에 대해서요. 우선 야당에서 여당의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빈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보셨겠지만 최재성 의원은 올림픽의 후쿠시마 농산물을 검증 없이 공급한다면 문제다라고 방사능 문제를 제기했고 저도 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인데 저는 올림픽에 참여하고 불참하고 이것과는 전혀 별도로 이런 식으로 일본이 계속 가면 방사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계적으로 민간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보셨지만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을 책임지는 의원 입장에서 방사능 문제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저거는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올림픽 불참 보이콧 문제를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판이라고 보고요. 예. 선수들 입장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설령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참여하고 싶겠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청소년들이 공연장이 좀 안전이 보장 안 된다고 해도 어떤 공연을 가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공연장 안전이 보장 안 되면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미 저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요. 외신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 문제는 IOC 등에 자연스럽게 과연 일본이 방사능에서 안전한지, 지역적으로 안전한지, 식품이 안전한지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예, 박 의원님 이어서 한 말씀 듣죠.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는 뭐 이런 입장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 여당의 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우리 김민석 원장님도 그 위원이시지만 이 위원회는 보면 그냥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나와요. 대책 없는 이 문제의 본질을 좀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경 분리 원칙 또 정치와 스포츠 분리 원칙 이걸 지켜서 과연 이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는
경제 문제, 일본 무역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보면 뭐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다는 등 또 일본의 음식물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거 좋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일본의 음식물이 안전하지 않아서 올림픽 자체가 참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와일드 카드로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앞뒤가 바뀌어서 마치 저 특위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대책 없는 반일 감정 이것이 확산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이렇게 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망언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 있죠. 근데 이 인물이 오늘 또 무슨 또 기자회견을 한 모양인데요. 바로 이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잠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왜 일본을까?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야. 과거에 식민지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그 고마움을 알고 있어. 저희 아버님이 강제징병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매국노입니까? 사죄 발언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자, 뭐 아베에 사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죠. 자, 김민지 기자, 오늘은 뭐 어디에서 또 기자회견한 겁니까? 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광화문 종로구 여기 일본 대사관 옛 건물 앞에서 열었는데요. 그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서 논란을 빚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베에게 왜 사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고 오시죠. 처음부터 1차 때부터 문재인 정권이 일본 아베 정부에게 사과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에게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외교가 완전히 파탄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재가 배제되니까 우리가 이 문구를 들고 나온 겁니다. 과거에 몰려서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또 이제 기자회견을 하자, 주 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또 좀 시위도 있었습니다. 보면, 친일파 주옥순 뭐 일본으로 네가 국민이냐 이 매국노야 이 주옥순 대표를 향해서 이런 거친 말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준석 의원 지난번에 아베에 사죄한다 이것 때문에 큰 논란을 빚었던 주 대표가 오늘 또 저렇게 무리수를 든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거는 뭐 당연히 개인 입장에 소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발언이고 저것을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항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사실 주옥순 대표가 엄마부대 대표가 저분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뭐 굳이 말하자면 김정은 무슨 뭐 오라고 이렇게 막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진보 세력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옥순 씨가 하는 주장 자체가 어느 집단을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합의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글쎄요,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굳이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했던 뭐 주옥순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보면은 사실관계가 좀 불명확하게 설명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 관한 부분도 내용이 뭐 다소 이제 좀 정확히 표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지 제 생각에 뭐 주류 의견이 될 수는 없는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주옥순 대표와 이제 자유한국당을 조금 연계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옥순 우익도 극우도 아닌 매국노다. 자유한국당은 주옥순이라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면 토착 왜구다. 어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김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주옥순 대표의 저 행태, 뭐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저런 거는 대변인단 수준에서 그때그때 이제 사안에 따라서 말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뭐 주옥순이라는 분에 대해서 뭐 매국노다 이런 차원보다 그냥 좀 정신이 좀 궁금하다. 정신이 이런 궁금하다. 생각이 들고
이제 저런 것이 이렇게 사실 우리 이준석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공론회장에서 굳이 논의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어떤 좀 비중 있는 정치인들의 태도일 텐데 저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면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우리 일본 뭐 100번을 양보해서 말 실수라고 해도 우리 부품 국산화가 세국주의다 이런 건 진짜 생각이 제가 어제 어디 그랬는데 생각이 일제 아니면 저 생각부터 국산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근본 문제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정치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사실 주옥순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좀 그래도 유의미한 원내 정당끼리는 그냥 저는 아예 좀 거론을 서로 노평 필요가 같은 별로 것들은 의미가 자제하고.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옥순 엄마보다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예, 한 말씀 하고 넘어갔죠. 이 주옥순 씨는요 한국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당직도 없고 예. 뭐 당원으로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당에서 이 한국당을 주옥순 씨가 무슨 한국당하고 뭐 이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그리고 저런 뭐 그냥 더워서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치고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예. 자, 주옥순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